여러분들 안녕하세요. 신인 유튜버 민수입니다. 잠깐만. 다시 해보면 안 돼? 오늘은 학과 소개 콘텐츠 제 1탄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학과는 취업 깡패 전화기 중에 하나인 전기전자공학부인데요. 네, 그래서 오늘 전기전자공학부에 대해서 소개를 해줄 제 친구를 모셨습니다. 일단 자기소개 한번 부탁드릴게요. 안녕하세요. 지금 카이스트에서 전기및 전자공학과 재학하고 있는 5학년 장강욱이라고 합니다. 아 이거 해야 되구나. 쉽지 않은 유튜브.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인터뷰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할게요. 일단 첫 번째 질문입니다. 네. 학과를 선택하셨을 때 네. 고민이 많으셨을 텐데 네. 전기전자공학부를 선택하신 이유가 있을까요? 일단 선택이라는 말을 하기 앞서 배경 지식을 설명드려야 될 것 같은데 네. 일단 저희 카이스트는 1학년 때 학과가 없는 채로 지내다가 이제 1학년에서 2학년 넘어갈 때쯤 겨울에 학과를 선택을 하게 돼요. 그쵸, 그래서 무학과라고 하죠. 네, 그죠. 그런데 저는 사실 과를 고민을 크게 많이 한 편은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일단 지원을 할 때는 무슨 과를 가고 싶은지 희망을 원서를 쓰게 돼요. 희망하는 학과를 원서로 쓰게 되는데 그때는 전자과 썼었고 그때 그 결정을 그대로 이어나간 케이스라고 보시면 되는데 사실 이제 학과를 선택할 때쯤에 여러 분야로 많이 활용될 수 있는 뭐 소위 말해 여러 분야에 써먹기도 하고 여러 분야로 많이 빠질 수 있는 그런 좀 학과의 범용성이 되게 마음에 들어서 전기및 전자공학과를 선택을 하게 된 것 같아요. 좀 나갈 수 있는 진로가 좀 다양한 폭이 넓다. 폭이 아무래도 넓죠. 왜냐하면은 공부하는 분야만 일단 저희 학과에서 내세우고 있는 트랙만 해도 6가지니까 네. 이 6가지 중에서 한 가지 마음에 드는 거 선택하는 거는 2가지나 3가지 중에 선택하는 것보다 훨씬 더 수월하지 않을까요? 네. 그러면 전기전자공학부에서는 어떤 과목들을 주로 배우나요? 일단은 전기 및 전자공학부 하면은 또 회로 아닙니까? 아, 그쵸. 전자기학도 배웁니다. 그쪽 2개는 약간 물리 쪽이고 네. 그다음에 수학 쪽 공부하고 싶으면은 이제 뭐 시노미 시스템 약간 이건 수학 쪽 공부하는 거고 그거랑 다음에 고등학교 때 확통 배우잖아요. 그것에 조금 살짝 업그레이드 버전이 확률론도 좀 공대 수준에서 많이 건들고요. 네. 어쨌든 수학을 공부하는 그쪽으로도 배우기도 하고 그 다음에 뭐 코딩을 전문적으로 가르치는 수업도 있고요. 지금 얘기한 것들 다 2학년 과목이에요. 되게 말씀드린 것이 다 엄청 분야가 되게 폭넓잖아요. 물리도 있고 수학도 있고 이제 컴퓨팅 쪽도 있고요. 이렇게만 놓고 봐도 되게 범용성이 엄청 큰 학과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럼 아까 첫 번째 질문에서 네. 크게 6가지 트랙이 있다고 말씀을 해주셨잖아요. 네. 그럼 그 6가지 트랙에 대해서 설명해 줄 수 있을까요? 아, 그냥 간단하게 어떤 일단 6가지가 시그널 시스템, 신호 다루는 쪽이랑 그다음에 회로, 그다음에 반도체, 그다음에 컴퓨팅, 그다음에 전기자기 쪽,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통신 이렇게 총 6가지 디비전이 지금 네, 저희가 6개로 밀어서 세워서 지금 내세우고 있는 중이죠. 네. 그러면 어떤 공부한 내용들을 가지고 뭔가 응용을 해보는 실험 수업 같은 게 따로 있을까요? 일단 3학년에 실험을 하는데 저희 학교에 3학년 실험 과목이 3학년 때 수업을 듣는데 3학년 실험 때 기억나는 것 중에 하나가 스피커 만들었던 게 기억이 나요. 그쵸, 스피커 만들었죠. 아 그거 되게 엄청 고생했어요. 소리를 엄청 감아가지고 이거 엄청 빽빽하게 가면 소리가 많이 나거든요. 맞아. 근데 또 제대로 만들었는데도 잘 안 될 수가 있어요. 그거 되게 잘 어렵더라고요. 근데 저는 그거 실험을 총 3개 했는데 한 학기 동안 그게 그 중에 하나였고 되게 어려웠어요. 잘 소리도 안 나고 소리도 엄청 조그맣게 나고 잡음도 많이 섞여 있어가지고 점수를 잘 못 받았었는데 그거 말고도 이제 프로그래밍을 조금 다루는 걸 활용해서 뭐 간단한 계산기를 만들거나 아니면은 pH 미터기 그러니까 전이차를 이용해서 이걸 이제 계산을 해서 컴퓨터 이제 코딩을 살짝 가미해서 이제 pH 미터기도 만든 기억도 있고요. 다 그런 게 사실 어떻게 보면 엄청 막뭐 회로 이론이나 이런 곳에서 배운 기초 과목을 정말 여기서 쓴 것을 막 그대로 가져가서 응용을 했다라고 보기는 어렵지만 어쨌든
이런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2학년 때 배운 과목들에서 훈련된 그런 기초적인 이제 학습이 이제 나중에 새로운 것들을 공부하거나 새로운 것을 실험을 할 때 그때 공부했던 것이 그때 공부했던 뭐 요령이나 방식이 나중 가서도 완벽히 똑같지 않더라도 비슷하게 적용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 다 역량으로 나와서 더 좋은 실험 결과를 내거나 아니면 좀 더 새로운 실험 방법을 고안하거나 이런 게 다 밑바탕이 된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네, 그래서 또 추가적으로 말씀드리면은 저희 학과에 3학년 실험이랑 4학년 실험 두 가지가 있죠. 4학년 실험에 대해서 제가 좀 말씀드리면 4학년 실험에서는 약간 머신러닝이나 딥러닝 쪽의 내용을 많이 배우고 그리고 한번 알파고 같은 것도 직접 만들어보는 그런 실험 수업이 지금 나와 있어요. 그러면 다음 질문. 네. 전기전자공학부의 장단점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지. 아까 처음 말씀드린 것처럼 넓은 범용성이 장점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사실 여기 어떻게 보면 단점이 될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좀 넓게 배우다 보니까 좀 사실 제가 생각하기에는 좀 학문을 배우는 깊이가 조금 많이 한정되어 있는 것도 많이 느꼈어요. 제가 지금 수리과학과도 많이 부전공을 하고 있는데 아까 확률론 수업 얘기하면서 말씀드린 것 중에 하나가 이제 배우는 깊이가 좀 다르다고 했잖아요. 네. 이게 공대 수준에서 배우다 보니까 막 엄밀한 경우나 좀 되게 수학적으로 엄밀한 표현이나 뭐 엄밀하게는 이런 경우도 생각해봐야 되는 거를 이제 공대에서는 생각을 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좀 확실히 아는 것, 그러니까 공부하는 이제 양이라던가 아니면은 그 깊이가 이제 좀 수리과학과 친구들이랑 조금 어느 정도 대체적으로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넓게 배운다는 거는 그만큼 자기가 무슨 수업을 듣고 싶은지 어떤 쪽으로 나아갈 것인지에 대한 자유도가 높지만 그 자유도가 높은 만큼의 모든 것을 다 깊게 건드릴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그게 어떻게 보면 조금 단점이라고도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하지만 저는 단점도 존재하긴 하지만 그래도 어쨌든 앞으로 인생은 모르잖아요. 그 인생을 모르는데 제가 뭘 좋아할지 어떻게 알고 그러다 그렇게 생각을 하다 보니까 장점이 조금 더 뚜렷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돼요. 그리고 어차피 좀 더 깊이 배우고 싶으면 대학원을 가면 되니까 네, 그렇죠. 맞죠. 대학원 가면 되죠. 대학원 가서 좀 더 공부해보면 돼요. 그 다음 질문은 이제 요즘 빅데이터와 AI 분야가 뜨고 있는데 네. 전기전자공학부에서도 머신러닝과 AI 쪽 분야를 전공을 할 수가 있을지. 할 수 있죠. 왜냐면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되게 범위가 넓다 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 범위 중에 하나가 이제 또 AI랑 이제 뭐 빅데이터, 머신러닝, 딥러닝 이쪽이죠.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게 모든 과에 다 걸쳐 있어요. 제가 이제 말씀드렸던 것처럼 처음에 학과를 물리학과랑 신소재랑 그다음 전자과 중에서 고민했다 했잖아요. 네. 그래서 전자과가 이제 전기자기 쪽이랑 소자 쪽은 이제 물리랑도 겹쳐 있고 신소재랑도 겹쳐 있어요. 네. 근데 또 다른 쪽으로 컴퓨팅 쪽으로 눈을 돌리면 이제 전산 쪽이랑도 겹쳐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요즘 그 분야에서 되게 뜨거운 이슈인 분야가 바로 이제 아까 말씀드린 딥러닝, 머신러닝 이런 분야인 거죠.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전자과에 오게 되면 그런 수업도 우리가 충분히 수강을 할 수가 있고 재밌으면 그쪽으로 더 깊은 수업을 들어볼 수도 있는 거고요. 그렇죠. 그렇죠. 네, 그런 의미에서 굉장히 좀 이런 건 되게 장점이죠.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사실 제 전공이 빅데이터와 AI인데 지금 전자과 수업에 뭐 빅데이터 분석개론이라든지 아니면 머신러닝 소개라든지 어떻게 보면 빅데이터나 머신러닝의 어떤 기본적인 개념을 다루는 수업들이 있어서 전자과에서도 충분히 그런 빅데이터나 AI 쪽을 전공을 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렇죠. 그러면 고등학생의 입장에서 전기전자공학부를 지원하려고 한다면 특별히 뭐 공부해야 되거나 준비해야 될 부분들이 있을지. 이거는 굉장히 어려울 수 있는 질문인데 왜냐면 제가 고등학교를 나온 지 벌써 네. 몇 년이야? 5년 5년 됐나? 5년 정도 됐죠. 대학생이 된 지 너무 오래돼서 잘 네. 그래도 제가 아는 한에서 말씀드리자면 일단 전자과를 오고 싶으면 일단 수학이랑 물리를 좋아하셔야 돼요. 대체적으로 수학이랑 물리를 좋아하셔야 되고 물리보다도 수학을 더 좋아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고등학교 수학의 미적분이랑 아니면 통계, 확통 부분 이제 잘 하시면 좋을 것 같고 그다음에 요즘 옛날에 저희 교육과정 때는 있었는데 네. 이제 행렬도 있었어요. 선형대 수학 쪽 이것도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아, 대학교 와서 선형대 수학 쪽 공부하는 것도 중요할 것 같고 고등학교 때 준비할 수 있는 거는 이제 물리 원투를 좀 들어보는 것도 도움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개인적으로 혼자 자료 구조나 아니면은 C 프로그래밍, C++ 프로그래밍 이런 것도 파이썬, 제 가장 추천드리고 싶은 언어는 일단 파이썬이에요. 그게 제일 난이도가 낮은 편이고, 좀 배운다고 하면 좀 쉽게 배울 수 있는 언어다 보니까 파이썬도 혼자서 공부해봐서 좀 자기 나름대로의 프로젝트도 한번 진행해보고 알고리즘 문제도 풀어보고 그런 식으로 공부를 해보면 좋을 것 같네요. 네, 좋은 인터뷰 감사합니다. 네. 네, 오늘은 이렇게 전기전자공학부 학과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전기전자공학부로 진학을 희망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조금이나마 도움이 됐으면 좋겠네요. 그럼 마무리 멘트 같이 할까요? 마무리 멘트요? 마무리 멘트가 뭐예요? 마무리 멘트 아시잖아요. 저 몰라요. 저 민순이 영상을 끝까지 본 적이 없어서. 개발자 민수 보시잖아요. 저 끝까지 본 적이 없어서 아, 너무 오글거려가지고. 제가 알려드릴게요. 마지막 어떻게 마지막 하냐면 멘트 뭐예요? 그 구독과 좋아요를 같이 해주시면 돼요. 아. 구독과 좋아요만 해주시면 돼요. 구독과 좋아요. 좋아요. 제가 말하고 구독과 좋아요. 아, 아시겠죠? 네, 유튜브 번창하시길 빌게요. 감사합니다. 네, 그럼 오늘 영상도 시청해주셔서 정말로 감사드리고 오늘 영상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